얼마 전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요동쳤습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볼 수 없었던 전례 없는 긴장 고조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공개된 8분짜리 영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오랫동안 예상되어 온 공습을 시작했음을 직접 선포하며 작전의 목표가 미국인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성명은 매우 강경했습니다. 얼마 전 미군은 이란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란 정권으로부터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여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이란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임무를 완수하면 여러분의 정부를 되찾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수세대 만에 찾아온 여러분의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힘과 파괴적인 군사력으로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 작전에 붙인 이름은 격렬한 분노, Furious Rage였습니다. 이 이름은 워싱턴이 보여주고자 하는 결단력과 압도적인 규모를 암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이란 정권이 오랫동안 미국과 동맹국뿐만 아니라 이란 국민 자신에게도 위협이 되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시위에서 발생한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내부 불안정의 증거로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테헤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건하고 유럽과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 이란 국민에게 정권 교체를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워싱턴이 순수한 군사적 목표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심대한 정치적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격동의 중동 정세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에게 정부 전복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정치적 충격파는 계속해서 고조되었습니다. 그는 이전 시위 기간에도 이와 유사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호소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에 그치지 않고 이미 공습이 시작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메시지는 특히 민감하고 도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역시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공개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테헤란 위협에 대한 경고를 재차 강조하며 이란 국민에게 현 정권에 맞서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과 텔아비브 간의 이러한 공개적인 공조는 이것이 단편적인 대응이 아니라 군사 행동과 병행하여 치밀하게 계산된 메시지 전선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테헤란 현지에서는 첫 폭발음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파르스 통신은 미사일들이 이란의 핵심 군사 권력 중심지 중 하나인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 근처에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집무실 근처에서도 또 다른 공습이 있었다고 전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가 군사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작전 초기부터 지도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2016년이 이 지역에 어떤 숨 돌릴 틈도 주지 않는 것처럼 전략적 그림은 빠른 속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무엇이 준비되고 있으며 그 연쇄 효과가 중동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공격 시점을 대낮으로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 이스라엘 안보 소식통은 이스라엘 채널 12의 대낮이라는 요소 자체가 가장 큰 기습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이 그 시간에 공격이 감행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대부분의 선제 공격이 야간에 이루어졌던 통상적인 방어 개념을 깨뜨리는 방식입니다. 이 소식통은 작전의 실제 규모를 보여주는 세 가지 핵심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합동 계획을 수개월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이는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라 사전에 설계된 시나리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전력을 다할 것이며 워싱턴은 긴장 고조 수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셋째, 초기 단계는 4일간 지속될 예정으로 이는 단발성 공격이 아니라 명확한 작전 단계를 가진 구조화된 작전임을 시사합니다. 미국 관리들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습 규모는 밤의 망치 작전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전은 수년 전 12영일간 이어진 분쟁 당시 미군 폭격기가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타격했던 작전입니다. 만약 이 평가가 정확하다면 테헤란은 과거에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고 범위가 넓으며 전략적 야망이 깊은 작전에 직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중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란 정부가 거의 모든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이란 내 정보의 장막은 거의 내려졌고 타격 목표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선포한 대로 테헤란의 핵심 군사 역량과 권력의 상징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접촉한 한 소식통은 첫 공격의 물결이 주로 이란의 반격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군사 자산을 겨냥했으며 동시에 정보시설과 정권의 상징적 시설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테헤란의 고도로 경비가 삼엄한 지역인 파스테르 거리에 쏠렸습니다. 이곳에는 이란 대통령 집무실,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본부, 정보부, 그리고 최고 국가안보위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목표 목록에 포함된 것은 작전이 단순히 물리적 시설 파괴를 넘어 최고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거 12.01 전쟁 당시 공격받았던 핵단지 인근의 이스파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중요 기지가 있는 북서부의 케르만샤,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규모 지하 미사일 생산 시설이 존재한다고 비난해온 호라마바드에서도 폭발이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목표 설정은 작전 범위가 초기 예상보다 넓다는 것을 보여주며 작전 초기부터 이란의 군사 능력과 전략적 인프라를 모두 마비시키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알자지라가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경 새로운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하면서 테헤란의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이는 작전이 개시 공격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란 정부가 거의 모든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특히 목표가 고위 지도부를 향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현장의 실상은 불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상자에 대한 모든 정보는 간접적이며 독립적인 검증이 어렵습니다. 타스님 통신과 메흐르 통신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공격 시작 전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이란 관리와 가까운 소식통은 로이터의 일부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과 정치 관리들이 사망했다고 전하며 공식 발표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2는 익명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작전이 고위 지휘관들을 겨냥하여 높은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스라엘은 초기 결과에 만족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측 소식통들은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자, 국방부 장관, 정보부 장관, 그리고 이란 핵협상 수석 대표가 사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란 국영 언론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안전하다고 확인했지만 최고 지도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유사한 정보를 내놓지 않아 테헤란의 권력 구도에 큰 공백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은 지난 몇 주간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을 통해 더 큰 작전에 대한 신호를 조용히 보내왔습니다. 이달 20일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공격을 계획한 혐의를 받는 일부 관리들을 제거하기 위해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공격이 이란 작전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금요일에도 계속되었으며 이는 이스라엘 공군의 출격 정보를 이란에 제공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작전이 시작된 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목표물을 계속 공습했으며 이는 이란을 고립시키고 가장 가까운 동맹 세력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보여줍니다. 이는 북쪽을 봉쇄하면서 동시에 정면 공격을 개시하는 다층적 공격 방식입니다. 이란의 반응은 불과 몇 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과 무인기 UAV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잠정 집계에 따르면 이날 최소 35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으며 일부는 요격되고 일부는 공터에 떨어졌으며 파편으로 인해 1명의 경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이스라엘에만 대응을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 UAE의 알다프라 공군기지, 카타르의 아루데이드 공군기지, 그리고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본부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지역의 미군 시설을 겨냥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란이 대응 범위를 넓혀 양자 대결을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은 지역 안보 문제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부다비, 쿠웨이트 시티, 도하, 심지어 리야드에서도 폭발이 기록되면서 분쟁의 물결은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카타르 국방부는 이란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발표했고 UAE는 방공 시스템이 여러 미사일을 요격한 후 아부다비에서 민간인 1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선이 페르시아만 지역 전체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며 여러 전략적 수도들을 경계태세에 놓이게 했습니다. UAE는 이 행위를 노골적인 주권 침해라고 비난하며 전면적인 대응 권리를 유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레인과 카타르도 일제히 비판했으며 바레인은 이를 배신 행위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퍼진 영상들은 방공 시스템의 요격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바레인과 아부다비에서는 목표물에 명중한 공격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공격이 석유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란이 강력한 국제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목표물을 의도적으로 피했거나 대부분의 미사일이 중요 시설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되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목표 선택은 테헤란이 여전히 긴장 고조의 한계를 계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성명에 따르면 이 지역 정부들은 미국 주도의 대이란 공격 작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전략적 질문은 이란이 통제 불능의 전면적 대결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긴장을 계속 고조시킬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남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스라엘이 이란이 전선을 확장할 수 있는 모든 문을 봉쇄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헤즈볼라는 연속적인 공습으로 강력하게 억제되고 있으며 하마스는 10월 7일 사건 이후 기반 시설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거의 참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예멘의 후티 반군은 위험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습 이후 후티는 이스라엘과 전략적 해상 항로를 겨냥한 미사일 및 무인기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2명의 익명의 관리는 AP통신의 이스라엘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부터 공격이 재개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후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에 따라 홍해에서의 활동을 잠정 중단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 합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크에서는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들이 첫 로켓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테헤란의 대리 세력 네트워크가 직접적인 대결 대신 다방면에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부 유럽 시간으로 오후 2시경까지 상황은 매시간 완성되고 있습니다. 전장의 상황과 병행하여 국제사회의 반응도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공습에 참여하지 않으며 분쟁 확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중동 지역의 방어 능력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정부는 사전에 경고를 받았으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계가 중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음을 보여주며 각 대리 세력이 전면적인 지역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각국의 반응은 대체로 예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작전 불참 선언은 런던이 테헤란에 대한 워싱턴의 강경한 접근 방식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페르시아만에서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우려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계산을 벗어나는 분쟁에 휘말릴 위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주목을 끈 것은 이란의 우방으로 여겨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미국이 본색을 드러냈으며 이전의 협상은 결코 진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발언 외에 모스크바는 테헤란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 지원 약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은 정보가 기록된 시점까지 공격을 비난하는 공식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불과 일주일여 전 러시아, 중국, 이란이 해상안보벨트 2026 구상하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당시 활동은 테헤란이 지정학적 무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워싱턴에 보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기가 테헤란에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하자 삼국연대는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 듯 보입니다. 바다 위에서 보여줬던 것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신중한 태도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이 이란에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고 방어 능력을 강화했다는 정보가 있었고 여러 소식통이 이러한 이전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선언과
구체적 행동 사이의 거리가 이 민감한 시기의 분석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은 이란이 공습이 시작되기 직전 중국산 초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 CM-300이 구매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CM-302는 사거리가 약 290km에 달하며 군함의 방어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낮은 고도로 해수면을 따라 비행하고 궁극적으로 항공모함의 방패를 뚫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로이터는 계약이 거의 완료됐지만 인도 시점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헤란은 최신 방공 시스템, 휴대용 방공 시스템, 만팟, 탄도미사일 요격무기, 심지어 위성 공격 능력까지 베이징으로부터 구매하기 위해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러한 계약들이 현실화된다면 특히 미국과 동맹국 기지들이 사정권 내에 있는 상황에서 페르시아만의 군사 균형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에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은 분명 테헤란의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동시에 이 민감한 시기에 이란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비춰 워싱턴이나 페르시아만 국가들과의 관계를 희생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림은 확인된 사실들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전체 국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면적인 지역전쟁의 서막인가? 아니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공격과 보복이 반복되다 점차 진정되는 순환의 일부인가? 아직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지난 몇 주간 지역 지도자들은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전면적인 분쟁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을 목표로 삼는 것은 이들 국가가 자국의 생존에 필수적인 석유 및 가스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 타격을 감행할 법적, 정치적 근거를 우연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군사적 전장 외에 호르무즈 해협이야말로 세계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전략적 병목 지점입니다. 매일 약 0만 배럴의 석유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며 이는 전 세계 해상 석유 운송량의 약 27%이자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단 며칠간의 중단만으로도 에너지 시장은 격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방해하겠다는 위협을 실행에 옮긴다면 유가는 거의 즉시 폭등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주유소에서 그치지 않고 전체 공급망으로 퍼져 생산 및 운송 비용을 높일 것입니다.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 인도, 한국, 일본과 같은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상승된 비용은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연료부터 식품까지 가격을 인상시킬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것이 국내에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생활비 상승으로 불만이 높은 미국 국민들에게 에너지 가격 충격은 정치적으로 자충수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미지수는 협상의 운명입니다. 공습 이후 테헤란이 협상 테이블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합의를 되살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작전이 있기 불과 하루 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TV에 출연하여 평화협정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은 그 전망을 그 어느 때보다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역사를 보면 워싱턴은 군사작전 전에 협상을 전술적 위장으로 사용한 적이 있으며 작년에 밤의 망치 작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만약 미국과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거나 이란 내부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 충분한 압력을 가하지 못한다면 외교적 합의가 마지막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습과 반격 외에도 더 큰 질문이 전체 국면 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이 이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 지난 몇 주간 테헤란은 심각한 내부 압력에 직면해 왔습니다. 지난 1월의 시위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며 정권의 강경한 대응은 이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줍니다.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 속에서 수만 명이 사망하면서 사회에 깊은 균열이 남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의 통치 체제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이란 국민에게 정부 전복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학자들과 전략 분석가들은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부교수는 이슬람 공화국이 시위 이후 상황을 다시 통제했으며
즉각적인 붕괴의 징후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랜드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정권이 여전히 폭력으로 반대 의견을 억압할 능력이 있지만 봉기는 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약점을 드러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국면은 핵심적인 미지수들에 달려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 지휘관들이나 정치 엘리트들이 이탈할 것인가? 안보기구가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외부의 군사적 압력이 증가할 때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올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 개입이 봉기의 물결을 촉발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여러 차례 외부 개입이 기존의 불만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현 정권의 등을 돌리는 대신 그 주위로 단결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테헤란 정권이 붕괴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고 가정하면 다음 질문은 더욱 무서워집니다.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환 후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측도 명확한 비전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전략적 공백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역사는 값비싼 교훈을 목격했습니다. 무아마르 가다피가 전복된 후 리비아는 장기간의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사담 후세인 이후의 이라크도 수년간의 불안, 종파폭력, 그리고 극단주의 세력의 부상을 겪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재건 단계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정권을 제거하는 것이 통제 불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은 리비아나 이라크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며 훨씬 더 깊은 군사적, 정치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권력 공백은 민족 갈등을 촉발하고 대규모 난민 물결을 일으키며 전 세계 석유 시장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혼란이 극단주의 단체들이 부상할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과거의 이슬람 국가, 조직을 비교적 온건하게 보이게 할 정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 정권이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명확한 전환 후 계획이 없는 정권 교체는 종종 비극적인 시나리오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국면은 단지 전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계산되지 않는다면 그 내일은 현재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